할머니가 계시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누구나 다 우리는 이별도 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많으니까 노래로 그냥 이 내 안에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되죠? 울분이라 해야 되나요? 뭐 한이라 해야 되나요? 그걸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메시지를 팍 드리고 싶었었어요. 내 손 잡고 몰래 우시던 사랑해요 우리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할머니. 바로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얘기입니다. 지금 뺑소니 혐의 경찰의 수사력은 김호중 씨의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라고 한 거 아니냐 이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지금 운전자 바꿔치기 뺑소니 혹은 음주했냐 안 했냐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호중 씨가 그런데 내일로 예정된 창원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지영 기자님, 네. 내일이 정확히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콘서트를 여는데 네. 콘서트는 팬들과의 약속이니까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공연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은 꾸준히 밝혀왔었고요. 소속사에서 언론을 통해 추가적으로 낸 입장은 억울한 게 많지만 법적으로 떳떳해지고 나서 김호중 본인이 직접 사과하고 해명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팬들 앞에서는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내일하고 모레 공연인 거죠. 공연에서는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아무 얘기 없이 지나갈 수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대중들은 이미 많이 등을 돌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지 볼 때 본인의 지지 기반입니다. 지금 김호중 씨 팬들은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응원을 하고 또 믿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팬들 앞에 서서 본인이 건재함을 보여줌으로써 팬덤을 더욱더 결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려고 할 것으로 보이고요. 과연 이 자리에서 김호중 씨가 지금까지 소속사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본인의 입장을 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나 핵심적인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할지가 초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회견 형식이 아니라 콘서트에서 팬들 앞에서 본인 심경을 밝힐 수 있다. 팬들과 약속이니까 공연을 해야 된다. 강행한다. 억울한 게 많다는 표현도 얘기를 했는데 내일 공연을 합니다. 글쎄요. 어떤 면에서 가장 주목받는 어떤 가수의 콘서트가 될 것 같은데 허지원 변호사님, 아예 팬들은 김호중 씨가 광고한 무슨 뭐 이어폰인가요? 물품까지 사는 릴레이 운동까지 한다면서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는 글이 이 김호중 씨의 팬카페 트바우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김호중 씨가 광고한 이어폰 상당히 고가입니다. 20만 원 가까이 하는 이어폰인데 이걸 구매하는 인증글부터 시작해서 이 카페의 투표 인증 게시판에는 지금 서울 가요대상 앞두고 예. 여러 가지 팬들의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본상, 인기상 포함해서 3개 부문에서 김호중 씨가 실제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팬들 중심으로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글,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 스케줄에 지쳐서 그런 것 이해한다,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옹호글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옹호글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스타를 위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고요. 예. 특히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 이건 어긋난 팬심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내일 뭐 김호중 씨 팬들이 또 창원 콘서트 많이 갈 테고 광고하는 물건 사주는 운동도 있고 한데 여러 씁쓸한 생각은 감출 수가 없고 다시 본질로 사건 본질로 가보겠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은폐하려고 경찰은 이 김호중 소속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소속사 입장 한번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이게 상황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면 유흥주점에 같이 있다가 호중이가 집에 먼저 귀가를 했어요. 그 유흥주점에 있는 차로 데려다 줬대요. 그 차가 그러면은 유흥주점 차예요? 예, 유흥주점에서 그런 이런 픽업 서비스하는 차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태워다 줬대요. 그리고 집에 있다가 자기 지인을 만나려고 개인 자차를 끌고 나왔다가 사고가 난 건데 과장님 어떤 증거물을 보고 있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나 노트북 확보하셨습니까? 메모리 카드 관련된 거 확인하셨어요? 오늘 압수수색에서 어떤 것들 중점적으로 보셨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겠습니까?
이 얘기가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내용으로 알려진 겁니다. 그 여기 보이는 두 번째, 세 번째 그림까지는 여러분들이 어제 저희 뉴스탑 트렌드에서 접하셨던 뭐 일각에서는 공항이라더니 이렇게 누군가 전화 통화를 비교적 편안한 자세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비판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관적 평가니까 이걸 뭐 해석을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안지영 기자님 여기까지는 우리가 얘기했던 거고 근데 그로부터 50분 전에 이미 김호중 씨는 유흥주점에서 자택을 대리기사를 불러서 귀가했습니다. 이게 논란거리예요? 왜냐면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을 시켰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대리운전은 음주를 했을 때 부탁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호중 씨 측의 설명은 피곤해서 지금 운전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근데 집으로 돌아가서 피곤한 상태인데 50분 후에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예. 피곤한 사람이 왜 다시 차를 갖고 나왔을지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이 들고요. 예. 다른 술집으로 또 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사고가 났고 현장을 이탈한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공황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과거에도 알았던 공황이 다시 발생을 해서 결과적으로 본인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200m 떨어진 곳에서는 전화 통화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예. 통상적으로 이제 공황이 왔을 때는 워낙 불안정해서 그런 행동 자체에서 특이점이 발견될 수 있는데 조금은 태연한 자세로 전화를 통화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과연 공황이 온 상태가 맞은지에 대한 의문이 지금 계속적으로 들고 있고요. 이 모든 얘기가 결과적으로는요. 정말로 음주를 하지 않았냐 이 부분으로 초점으로 가고 있는데 예. 메모리 카드를 삭제하고 파손한 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 자수를 시킨 거 마지막으로는 왜 호텔로 가게 됐는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과연 그게 무엇을 감추기 위함인지 혹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피곤하니까 유흥주점에서 제공하는 대리기사 서비스를 이용해서 대리기사 불렀고 조수석에 탔다. 근데 그로부터 집에 돌아간 지 50분 뒤에 직접 SUV를 몰고 다른 술집으로 가다가 사고를 냈고 현장을 이탈했고 뭐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고 또 호텔로 갔고 구리시의 모텔로 다음 하면 이렇게 결국 이제 모아지는 건 아까 안 기자께서 얘기했던 음주인데 음주한 적 없다. 술잔에 입은 댔지만 안 마셨다. 이거 많이 회자된 얘기거든요. 술잔에 입은 댔지만 안 마셨다. 술 대신 17차를 마셨다. 뭐 공식적인 상호가 나오네요. 어쨌든 보리차 성격의 음료를 마셨다. 그러니까 술은 아니라는 건데 저희가 이틀 전인가요? 애초에 초기 사건이 터졌을 때 허지현 변호사께 질문을 드린 게 경찰이 수사력을 모으는 이유가 일주일 정도 안에는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비롯해서 뭔가 음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좀 발전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략 일주일이 됐거든요. 저도 술 마신지 안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밝혀낼 수 있는 겁니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새롭게 개발된 수사 기법은 음주 이력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소변으로는 뭐 한 달 정도, 그다음에 모발로는 3개월까지 이렇게 음주한 이력이 있는지 몸에 남은 그 에탄올로 확인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려면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게 0.03% 이상인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입증이 돼야 돼요. 다만 만약에 저기에서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게 밝혀진다고 하면 설령 그것이 음주운전죄로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다른 죄, 사고 미조치라든가 지금 뭐 도주치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다른 죄로 김호중 씨를 처벌할 때 그 형량에 감안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주 사실에 대해서 경찰이 아무래도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 한 가지 의문인 게 김호중 씨가 정말로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현장을 이탈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설령 100번 양보해서 그 자리에서 뭔가 심리적인 문제가 생겨서 현장을 이탈해서 17시간 동안 호텔, 그 숙박업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 그 부분을 없앴다는 부분이 저는 더욱더 의심을 증폭시키는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진짜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모르고 경찰 수사 지켜보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사건 보고 김호중 씨가 전화 통화할 때 어떤 표정과 어떤 동작이었는지 당시 그 일전에 있었던 대리기사 불러 조수석 탔던 그런 동작들도 다 누가 봤을 때 주관적이라고 보인다면 우리 있는 그대로만 보면 됩니다. 그 허지현 변호사님 하나 더요. 김호중 씨가 변호사를 임명했는데 이것도 좀 많은 화제가 돼요.
네, 정관 출신의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선임했다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검사 출신 변호인입니다. 2022년 퇴임하고 난 이후에는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조난관 변호사인데요. 이 사람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이력이 있고요. 또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됐을 때 직무 대행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이력의 변호인이 온다고 하더라도 증거와 이 밝혀지는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 변호인은 혹시나 김호중 씨가 법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없는지 변호인으로서 잘 살피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김호중 씨의 억울함이 없는지 잘 살피겠다는 조남관 변호사 얘기까지. 알겠습니다. 여전히 의구심은 많은 김호중 씨 관련 사건. 내일 또 공연장에서 김호중 씨가 어떤 얘기를 할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여당이 전당대를 앞두고 이토록 요란스럽고 어떤 적이 있는가라고 하셨고요. 그런데요. 이미 백서의 권위가 없어져 버린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문자 확인하지 마세요. 상처만 해질 거다. 우원식 당선인에게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보낸 문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래 잘하면 법 안 지키고 조작해도 되냐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부자 몸조심하라고 했건을 잘 나갈 때 주의했어야 된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